정부가 내놓은 1기 신도시 재정비 특별법, 안전진단 면제나 고밀도 개발 등 각종 특례로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긍정적이라는 신호라며 기대감이 높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용적률 상향과 이주 대책, 또 기반 시설에 대한 대책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자, 취재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희풍 기자. 네. 우선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이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1기 신도시를 포함한 주택 200만 호 공급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심혈을 기울여 추진한 대선 공약이자 그 당시의 핵심 국정 과제였습니다. 1988년에 시작해서 4년 만인 1991년에 이 어마어마한 주택 건설이 마무리됐는데요. 공식 기록은 214만 호, 그 당시 우리나라의 총 주택의 33%가 지어진 셈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탄생한 분당과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이 5개 신도시가 최근 다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바로 1기 신도시 특별법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이 5개 신도시의 요구대로 재건축 등 재정비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겠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데요. 특별법에 따라서 신도시를 여러 개 블록으로 나눠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한 뒤 각종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이주 대책 등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택지 조성 이후에 20년 이상 지난 100만 제곱미터 이상 택지도 대상입니다. 우선 광명시 하안지구와 철산지구 2개 신도시가 요건을 충족했기 때문에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고, 리모델링과 재건축 논의가 활발한 수원 영통과 의왕 포일지구도 향후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특별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재건축의 환경이 크게 또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용적률 부분이 굉장히 관심인데, 그러니까 과연 몇 층까지 높게 지을 수가 있느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일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할 수 있을까요? 많이 완화가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의 관건이 용적률입니다. 그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일산과 분당이 169%, 184%, 그리고 평촌이 204, 산본이 205, 중동이 226%로 용적률이 가장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200% 안팎을 보이고 있죠. 이 특별법으로 종상향이 된다면 용적률은 300에서 350%까지 올라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이론상 최대 500%까지도 적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12층 아파트라면 35층에서 최고 50층 높이까지 재건축을 통해 올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 토지 용도와 용적률, 건폐율 등의 규제를 아예 없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규제도 이렇게나 많이 없어지고 보여드린 것처럼 용적률이 2배 넘게 이렇게 기준이 완화되는 곳도 있다는 말씀이죠. 자, 특별법, 각종 특례로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파격적이다. 고밀도 개발, 안전진단 면제까지 해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런데 해당 지자체나 주민들은 또 우려의 목소리를 좀 높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가장 큰 문제는 사업성 판단과 관련해서 이 5개 지자체가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개발 이익의 핵심인 용적률에서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일산과 분당과는 달리 평촌과 산본, 중동은 기존 시가지 주변에 신시가지 형태로 신도시를 조성하는 바람에 이 넓지 않은 부지에 고밀도로 개발이 됐습니다. 이 재건축을 추진해도 늘어나는 주거시설에 맞는 생활 인프라를 추가로 확보하고 설치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 마련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도 같이 표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신도시 가운데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이 안양 평촌 신도시 같은 경우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높습니다. 이 최대호 안양시장 인터뷰 들어보시죠. 지금 현재 용적률을 500% 주겠다고 그랬는데 용적률 많이 준 것이 큰 의미가 없다. 도시마다 고밀도 개발이 됐을 때 환경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의 생활권이 많이 이게 불편해지고 오히려 더 그것이 취약일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이 높게 지을 수 있도록 완화를 했더니 또 고밀도 인구에 따른 여러 가지 또 문제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 됐군요. 그런데 보면 이 재건축 말고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좀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단지들도 꽤 많이 있죠. 1기 신도시에서 지금 현재 인가를 받은 리모델링 조합은 평촌 신도시에만 8곳이 있고 3분에도 6곳이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모두 평균 용적률이 200%를 넘고 또 소형 평수 비중이 높아서 이 재건축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단지들이 대부분입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던 단지들에게 이 신도시 특별법은 새로운 변수가 된 것이죠. 특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은 최대 500% 그리고 안전진단 면제 등의 특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법에는 리모델링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담기지 않았다 보니까 실제 리모델링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단지 가운데는 이 리모델링 대신 재건축으로 사업을 선회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니면 이 진행하고 있는 리모델링을 멈추고 기다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추진하는 단지들은 앞으로 3년, 5년이면 이 사업을 다 완성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 사업을 지금 정부에서 마다하고 무시하고 빨리 갈 수 있는 사업을 무시한다는 거죠. 이제 리모델링은 내 돈 내고 내가 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마저 막고 있다는 게 현 정부라는 거죠. 네, 리모델링에 대한 이야기와 논의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자, 기대감이 높은 만큼 이 특별법 추진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목소리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재건축과 관련해서 가능 시점 예측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특별법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신속한 추진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겁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각 도시별로 구체적인 정비 계획을 같이 짜서 국토부 먼저 짜고 그다음에 지자체가 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짜기 때문에 국토부의 마스터 플랜 때문에 시간이 늦어지는 거는 전혀 없게 되는 그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할 거고요. 마스터 플랜이 24년까지 되면 바로 안전진단 들어갈 수 있고 바로 단지별 정비 계획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원 장관의 말대로라면 국토부는 이르면 내년까지 마스터 플랜을 완성하고 각 지자체별 정비 계획까지 완료한다는 걸로 들립니다. 하지만 용적률 기준을 어떻게 적용할지 또 선도 지구는 어떻게 선정할지는 각 신도시별로 상황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이 진행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실제 착공은 빨라야 앞으로 5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특별법이 아파트 재건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보니 단독주택이나 상가 소유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차별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신도시 재정비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가 또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일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분당의 상가주택 밀집 지역입니다. 3층짜리 건물들 사이에 2층 건물 한 채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 명색이 신도시 건물이지만 방치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용적률입니다. 용적률 제한 때문에 한 층밖에 올리지 못하다 보니 건물주 입장에선 증축이나 개보수에 타산이 맞지 않는 겁니다. 시공단지 앞쪽으로는 가보면 용적률을 200%를 해줬는데 우리 여기는 왜 150%를 하냐. 분당을 제일 처음에 할 때 그것도 처음에는 3층이었다고. 근데 어느 순간에 그게 4층이 됐다는 거지. 30년 이상 된 1기 신도시의 단독주택은 용적률 이외에도 규제가 적지 않습니다. 안양 평촌의 경우 지난해 용적률이 완화되면서 한 계층을 더 지을 수 있게 됐지만 막상 증축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신도시라고 하지만 건물 자체가 낡은 경우가 많고 안전진단 등 절차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경우에는 철저하게 1계층만 올리려도 그 안전진단협회 그 허가를 취해야 되고 취득해야 되고 그렇게 엄격하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노후 신도시 특별법으로 아파트에 대한 용적률과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파트는 각종 규제를 풀어주면서 단독주택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겁니다.
분당의 경우 저층 연립주택까지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기 시작하면서 단독주택 소유자들의 불만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용적률의 500%까지의 상향 그런 발표를 듣고 굉장히 이제 들떠 있는데 단독에 관한 부분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좌절하고 분노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독주택이 아파트에 비해 수가 적기 때문에 홀대를 받고 있다는 볼멘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진행하고 있는 1기 신도시 설명회 과정에서도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1기 신도시 중에 이렇게 단독주택으로 되는 신도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 지역 말고 그런 단독주택지에 대한 그런 개발 방안이 있는지 따로. 단독주택에 대한 규제를 풀 경우 주차장이나 도로 문제 등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일부에선 단독주택의 용적률을 풀어주고 이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TDR 그래가지고 이제 개발권을 양도한다. 남는 용적률을 매각을 해서 재건축 자금을 마련한다는 이런 뜻입니다. 용적률 완화는 건물주에 대한 지나친 특혜라는 반대 여론과 신도시 정비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현실론이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단독주택을 아파트와 복합 개발하는 방안 등을 국토부에 건의하고 입법 과정에 추가 의견을 제시할 방침입니다. 한편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지역 간 연대를 통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어서 특별법 제정 과정에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박일국입니다.